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체크아웃 알려드린 거는 1교시 때 한 걸로 종료를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볼 거는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놨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글을 먼저 써야 되고, 그 뒤에 기능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항상 프로그램을 계속 시작할 때마다 새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을 하면 다시 실행되었던 코드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글이 다 사라지게 돼서 글을 먼저 써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한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를 3개가 만들어지게끔 코드를 짜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걸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을 좀 들여볼 테니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는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 생성.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바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일단 테스트용 데이터 3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에서 뭘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article write에서 기능을 3번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겠죠? 얘가 이제 게시물 3번 쓰는 건데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걸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얘를 3번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걸 3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명령어를 입력해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첫 번째, 명령어 입력을 안 했으면 당연히 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명령어를 어떻게든지 간에 시작하자마자 3번을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제목과 내용을 또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걸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만들어놨던 얘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지금 article write를 기능을 3번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명령어로 를 입력한다. 이게 1번이고요. 다음 2번이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다. 그리고 3번이 입력된 내용이 게시물로 저장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1번과 2번은 불가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근데 이거는 어때요? 얘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거거든요. 이만큼.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3번 할 수 있겠죠.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article write에다가 만들어놨던 기능 중에 이 녀석을 3번 실행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일단 그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된 내용이 게시물로 저장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활용할 건데, 물론 입력된 내용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입력을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입력시킬 수 있는 게 없어서 1번, 2번을 지웠으니까 이거는 불가능. 그러면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어떠한 값을 준다면 그 값으로 이거는 가능하겠죠. 어차피 테스트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테스트용으로 제목과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거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 기능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 상황 속에 위쪽에 위치를 하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프로그램 시작한 시점과는 좀 멀어지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다 위치를 시킬 건데, 자, 명령어를 입력받으라고 나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이 녀석보다는 더 위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반복문 안쪽에 있는 공간과 반복문 바깥쪽에 있는 영역,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먼저 위치 판단해 볼게요. 반복문의 안에다가 예를 들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로직을 작성을 했다면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받으러 다시 반복문 위로 올라올 때마다 얘도 같이 실행되겠네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를 처음에만 3개 만들어야 되는데 명령어 입력할 때마다 계속 3개씩 또 만들겠죠. 이거는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안 돼. 그러면 반복문 바깥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올라온 시점 중에서는 여기 어디? 이 5가지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어디다 넣어야 되지를 판단을 했을 때 모르겠으면 잘 판단이 안 서면 그냥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관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실행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메인 메서드가 실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출력이 됐다면 프로그램 시작을 한 거죠 이미. 그쵸?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단 써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여기 중에 5가지 아까 위치 중에서 어디다 넣어야 되지를 고민하기 전에 일단 직관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라고 했으니 가장 첫 번째로 한번 넣어보자 라고 하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였어요. 데이터가 입력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게시물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럼 게시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티클 객체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래야 게시물로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아티클 객체에는 뭐가 필요해요? 번호가 필요하고 내가 아이디라고 했죠? 아이디가 아니다 이렇게 하자. 번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성일 날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이 필요해요. 자, 이 번호 뭘 써야 돼요? 이거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 번호를 이렇게 넣어도 돼요. 어차피 우리 객체 3개 만들 거거든요. 왜냐면 게시물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의 객체를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작성일에 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시간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만들어 놓은 걸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얘를 넣겠다. 자, 그리고 제목. 여긴 테스트용 데이터. 그냥 제목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제목 1. 이런 식으로. 내용도 마찬가지. 실제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입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값을 끼워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조회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얘는 테스트용 데이터니까 뭐 10, 20, 30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객체 3개 만들어내는 거, 게시물 3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 게시물은 어디에 저장돼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만 놓는다고 진짜로 게시물이 이제 리스트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실제로 보관까지 되어야 최종적인 저장이 완료가 되어야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장하는 곳은 articles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이 객체 3개를 articles에 넣어야 되는데 articles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녀석이 여기로 와도 돼요? 얘의 위치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도 괜찮아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큰 상관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를 위치를 꼭 이동을 해야 되나요? 그냥 아티클스가 만들어졌으면 이 밑에서 아티클스에 add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아티클 객체 저장, 두 번째, 세 번째 저장,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립은 위에서 먼저 해놨지만 저장은 이 시점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상관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 이러면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졌나요? 자, 테스트를 해보죠. 시작해서 아티클 리스트를 가보면 있네요. 된 거죠? 실제로 제목 1, 2, 3, 그 다음 조회수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크게 있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 너무 반복이고 이것도 너무 반복이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상황이에요. 조금 깔끔하지 못해 보여요. 지저분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직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테스트 데이터가 3개가 잘 들어있지만 게시글을 쓰면 1번 글이에요. 그러면 리스트는 1번 글이 2개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아티클 디테일 1을 하면 얘랑 얘 중에서 여기서 상세 보기로 보여주는 녀석은 누굴까요? 지금 1번 게시글이 2개가 나온 건데 나 1번 글 상세 보기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얘를 보여줄까요? 얘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테스트로 만들어진 1번을 보여줍니다. 얘만 보여줘요. 얘만. 그럼 얘는 영영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얘만 보여주냐면 우리가 디테일 기능에서 자 순회를 하면 찾죠. 찾을 때 찾으면 백업하고 끝내요. 더 이상 반복문을 안 돌아요. 만약에 이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방금 전 상황에서 얘는 얘를 보여줬을 거예요. 마지막에 백업시킨 녀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로 찾은 순간에 그걸 보여주고 끝난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1번 글이 2개가 있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이런 걸 적어드렸죠. 테스트 데이터가 1, 2, 3번 게시물이 만들어지면 아티클 라이트를 했을 때 4번 게시물이 쓰여져야 된다. 자,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4번 게시물,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가 끝나고 나서 4번 게시물이 쓰여지게 하는 가장 기본 직관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테스트 데이터는 몇 번까지 돌았죠? 몇 번까지 가지고 있죠? 3번. 그럼 그 다음에 쓰여질 글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우리가 실제로 아티클 라이트를 할 때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의 값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조립하고 보여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0이 아니라 3이면 얘는 4번 글을 써주지 않을까요? 자, 3개가 있는데 4번 글이잖아요. 문제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우리가 끝까지 사용해야 될 기능이 아니니까 테스트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테스트용 데이터는 자, 만약에 테스트용 데이터 생성하는 로직을 제거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라고 해서 제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저는 뭘 다 지워야 되죠? 일단 이거 지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꿔야 되고요. 얘도 지워야죠. 지울 게 좀 많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위쪽에서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지만 코드가 좀 더 길어져서 얘네들이 조금 거리가 멀어졌대요. 그럼 우리는 테스트용 데이터 그 기능을 만들어놨던 걸 지우기 위해서 코드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 녀석이 어디 쓰여 있지?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돼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 때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셔도 사용을 해도 무방하지만 지울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써놓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아예 한쪽으로 몰아놓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한 군데 정도만 제거를 해도 기능상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용 로직들은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코드를 짜다 보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도 그냥 0으로 둘 겁니다. 이거 3으로 바꾸는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테스트용 끝나고 나면은 이거 다시 돌려야 되니까 귀찮아요, 찾기가. 그래서 안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메서드로 뺄 거예요. 메서드로 빼서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드는 로직을 아예 메서드로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서 호출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테스트용 데이터 로직을 제거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호출되는 부분 한 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 그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 가서 메서드를 지워버리면 돼요. 뭉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네들은 주석이니까 몰아놓고요. 자,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실행하면 좋은 건 맞으니까 여기다가 혹은 이 멘트 출력문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이거는 사실 출력문 하나 위아래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메서드를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녀석은 자 이것만 보고서 한번 유추해 볼까요? 이거 아예 이 상태로 보죠. 자, 얘를 제가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 내면 이 메서드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접근 제어자 부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자동 완성을 하면 접근 제어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프로텍티드나 디폴트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만 생각해 봅시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둘 중에 뭘까요?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왜? 얘가 지금 호출되고 있는 이 자리는 메인 클래스 바깥인가요? 아니죠. 동일한 클래스 내에서 호출하고 있는 메서드죠. 그럼 얘는 퍼블릭으로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별개의 클래스에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메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개념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 녀석을 이렇게 호출을 하겠다라고 만들어 놨으면 얘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져요. 왜냐면 다른 클래스한테 호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티클은 메인이라고 하는 현재 이 파일에 같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다른 클래스예요. 외부 클래스가 호출을 한다는 개념이라서 얘는 퍼블릭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붙어 있으면 그냥 같은 클래스 내에서 메서드 호출한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줍니다. 접근 제어자는 프라이빗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접근 제어자 다음에 오는 거 메서드에서 스태틱 유무 얘는 스태틱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얘는 스태틱이 붙어요. 근데 왜?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메서드가 지금 얘를 호출하는 녀석이 스태틱이죠. 스태틱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메인 메서드가 생겨나는 그 시점에는 여기서 호출하는 인스턴스 메서드는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불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서드들은 스태틱인 녀석들끼리만 서로 참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하나가 있었죠. 생성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스턴스 메서드나 인스턴스 변수들은 호출이 애초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스태틱이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필요한가요? 얘는 리턴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자리에 무언가를 남겼을 때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드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메서드의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이름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메서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퀵픽스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면 이 녀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프라이빗이고 스태틱이고 보이드에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을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다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예상한 거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메서드는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의 바깥에 또 그냥 존재하는 메서드일 뿐이에요. 얘도 그냥 하나의 클래스였으니까 클래스가 메서드를 여러 개를 가지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환이었는데 어제 여기다가 인자, 매개면서 개수 다른 생성자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얘가 그냥 메서드를 여러 개 가질 뿐이다. 그리고 이 메서드를 메인에서 호출했을 뿐이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가져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주석을 딱 풀면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아티클스에 빨간색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티클스는 해결할 수가 없대요. 왜? 없으니까. 왜 없지? 아티클스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이 아티클스, 이 녀석은 전역 변수인가요? 지역 변수인가요? 지역 변수죠. 왜냐면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안쪽에서 생성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만 이 아티클스는 메인 메서드 안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는 녀석인데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위치는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다른 메서드네요. 그럼 당연히 사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결국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메서드에서 이 녀석을 쓰긴 써야 돼요. 얘를 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티클스를 아예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아티클스를 쓴다면 얘는 이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아티클스에 저장한 게시물 3개는 얘랑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리스트 했을 때 바라봐야 되는 아티클스는 얘인데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녀석이니까 서로 다른 객체니까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이 메서드 안쪽에서 아티클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변수여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아니라 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 방법 하나. 그리고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녀석을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 얘를 인자로 주는 거죠. 근데 인자로 주려고 하는 시점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럼 얘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인자가 있는데 매개변수가 없어서 그럼 매개변수를 만들어주면 이 아티클스를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서로 다른 메서드가 둘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하나, 인자를 사용해서 메서드한테 알려주는 방법 하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로 저장이 잘 되는지 보려면 테스트 해보면 되죠. 잘 되잖아요. 넘겨받은 아티클스라는 이 리스트 객체는 결국 리모컨일 거고 그 리모컨은 원본 객체는 따로 있고 리모컨만 넘겨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애드를 해놓으면 원본 객체의 애드가 되는 개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울 때 객체를 공부하셨던 그 내용, 객체는 만들어지면 원본이 힙 영역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된 힙 영역에 있는 주소를, 객체가 가진 주소를 스택 영역에 만들어진 변수가 알고 있게 되고, 그 주소 값을 여기저기 복사해서 알려주다 보면 리모컨이 복제되는 거고, 그 수많은 리모컨들을 사용해 객체를 컨트롤했을 때 결국 원본 객체가 컨트롤되는 거고, 이런 개념. 객체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실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전역 변수로 처리를 하도록 하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깔끔하게 전역 변수 가지고 처리를 해주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녀석을 전역 변수로 제가 뺄 건데 얘도 같이 뺄게요. 왜냐면 이제 이 녀석을 좀 활용할 거거든요. 전역 변수는 클래스 안쪽 메서드 바깥쪽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근데 밖에다가 옮겨 놓고 나자마자 지금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빵빵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 다 왜 뭐라고 할까요? 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얘네들이 여기 있던 애를 좀 여기 있을 때는 make test 데이터 쪽에서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녀석을 이쪽 전역 공간으로 옮기니까 이제 여기서도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은 인스턴스 변수예요? 스태틱 변수예요? 지금 인스턴스 변수 아닌가요? 스태틱 안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들을 불러다가 쓰려고 하는 녀석이 스태틱이네요. 그럼 이 안에서 쓸 때, 쓰고자 할 때 얘네는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써요? 그쵸?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 안쪽에서 변수를 불러다가 쓰려면 얘네들도 스태틱 변수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그랬더니 에러가 싹 다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make test 데이터가 실행이 될 때 얘가 하는 일을 가보면 객체 3개 만들어서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져 있는 아티클스에게 애들을 한다. 자, 근데 제가 이제부터 last article id 이 녀석 쓸 거라고 했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번호를 1, 2, 3으로 넣을 게 아니라 실제로 last article id 이 녀석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은 맨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 값은 0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초기화를 했으니까. 그쵸? 그럼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녀석인데 게시글을 조립할 때 이 시점에 0을 넣을 건 아니잖아요. 1번 글부터 쓸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값이 1 증가되고 나서 이 자리에 넣어줘야겠죠. 그걸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 쪽에서 만들었던 게 이 방식이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네를 다 이렇게 넣어주고 한 번 객체를 만들 때마다 얘를 증가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값이 올라갔겠죠.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자면 당연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아티클 라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티클 라이트를 했을 때 4번 글이 쓰여지는 거죠. 왜냐면 같은 변수 여기서 값을 증가시키면 결국 이 녀석이 얘가 값이 변한 거니까 그럼 이 값을 아티클 라이트에서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으니 이제 코드를 좀 압축시켜 볼 겁니다.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코드를 좀 압축시킬 거예요. 어떻게 압축시킬 거냐면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전위연산자를 사용해서 증가되고 저장될 수 있게끔 처리를 먼저 해줄 거고요. 이거는 왜 되는지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 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도 보시면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마다 변수에 저장을 하기 위해 1, 2, 3을 넘버링을 했어요. 이런 것도 불필요한 것 같아요. 제거를 해버릴 겁니다. 제거를 해서 얘를 이 안에 직접 넣을 거예요.
전수 한번 안 거치고 직접 넣겠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사실 구조가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히 동일하고 이 뒤에 1, 2, 3 여기 내용 안 바꿨네요. 여기도 1, 2, 3으로 바꿔주고 10, 20, 30 이것도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라는 건 반복문을 활용해도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시킬 내용은 1부터 3까지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 왜냐? 우리 3개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한 줄 반복문 안에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만들 때 i 값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자 더하기 숫자. 그럼 i는 1, 2, 3으로 순차적으로 변할 건데 그 변하는 과정 속에 문제없이 1, 2, 3을 넣어주겠죠. 그리고 여기 조회수기는 얘는 뭐 하면 돼요? i가 1, 2, 3이 될 건데 10, 20, 3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i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1일 때는 10일 거고 2일 때는 20일 거고 3일 때는 30일 거니까. 자, 이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면 제대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작성했던 코드보다 훨씬 더 간결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 자, 제가 이제 더 이상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져서 이 녀석을 제거하고 싶을 때 이거 한 줄 지우면 되고요. 그리고 이만큼 지워내면 끝나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나만 넣어주겠습니다.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 3개를 생성했습니다. 이건 이제 안내 문구 같은 거니까 이런 것까지 보여준다면 문제없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해를 도와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건드릴 겁니다. 아까보다 많이 좋아진 건 팩트고 이렇게 만들어 놔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멈춰 놔도 괜찮은데 한 가지 더 건드릴 게 뭐냐면 자, 제가 저한테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하는 이 과정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녀석 명시적 초기화죠.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서 바로 초기화까지 해버리는 과정을 명시적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전역 변수는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과정을 직접 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사실 그 목적이 부합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코드를 봐도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코드는 없어요. 명시적 초기화는 그냥 안 쓴다라고 보셔도 돼요. 얘를 써야 되는 상황은 딱 한 가지, 상수, 파이널이죠. 얘는 전역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를 안 하면 애초에 에러기 때문에 상수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얘는 안 쓴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녀석의 초기화 과정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건데 자, 지금 코드상에는 에러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거 실행하면 당장 문제가 터질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겠어요? 애초에 지금 여기서부터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에러 나올까요? 무슨 예외?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요.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출력문 나왔고요, 지금. 그 다음에 테스트용 게시물 데이터 3개를 생성했습니다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에러가 난 거냐면 얘를 실행하는 것까지 얘를 실행을 시켰어요. 근데 이건 일단 얘를 실행하려고 시도를 했고 얘를 실행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출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 아티클스에 리모컨을 눌렀는데 아티클스가 널이에요.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티클스가 널인 이유는 간단하죠. 얘는 선언은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객체를 연결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참조형 타입이니까 기본값 널로 초기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녀석 초기화를 해줘야만 한다. 근데 명시적 초기화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없앴기 때문에 명시적 초기화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얘를 초기화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클래스 안에서 아니다, 클래스라고 하지 말고 전역 변수를 초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지금 하지 말자고 했던 명시적 초기화. 두 번째, 뭐 있어요? 방법 되게 많아요, 이거.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 그리고 스태틱 블럭, 초기화 블럭, 그리고 생성자까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전역 변수를 초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1번 안 쓰자고 했고, 이건 논에 쓰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3개 중에서 지금 여기다가 얘네를 초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굴 써야 돼요? 얘는 3번 써야 돼요. 왜냐면 스태틱 요소들이니까. 자,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메인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그때 초기화가 돼요. 그럼 스태틱 이 변수들은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여기서 아직 초기화를 못 받겠죠. 메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가 될 거니까. 그럼 얘도 안 된다. 생성자도 똑같죠. 객체를 만들어야 실행돼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스태틱 초기화 블럭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완료가 될 거고, 그리고 그 값을 사용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문제없이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만들려고 했던 기능은 사실 간단한데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개념들을 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한 번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그 뒤부터는 큰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제가 또 커밋을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걸 또 해보도록 하죠.